요 특대 사이즈는 이렇게 칸막이가 들어있거든요. 짠! 이렇게 칸을 나눠서 쓰도록 칸막이도 포함되어 있는 사이즈예요. 일단은 가성비 좋은 걸로 제가 꾸며볼게요. 먼저 바닥재는 저는 키친타올을 깔아주겠습니다. 키친타올을 이렇게 깔아주고요. 공룡 은신처를 하나 선택해봤어요. 너무 큰가? 습식 은신처. 그리고 먹이 그릇. 이렇게 한쪽은 미럼, 한쪽은 물 이렇게 넣으실 수도 있는 다용도 플라스틱 그릇인데요. 아직 베이비이다 보니까 이런 걸로 쓰시면 공간 차지도 안 하고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데코로 하나. 그리고 이 습식 은신처는 어떻게 세팅하냐면요. 여기에다가 코코피트를 한 요 정도까지 까시고 분무기로 막 분사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꾹꾹꾹꾹꾹꾹 손으로 눌러서 다져주셔서 축축한 상태를 유지해주시면 되고 벽면에도 물을 좀 많이 뿌려주시고요. 이렇게 닫아주시면 습식 은신처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코코피트 꺼내기 귀찮으니까 다른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키친타올을 두껍게 준비해서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렇게 이런 상태를 만들어주시고 뚜껑을 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놔주시면 돼요. 그러면 습식 은신처도 있고 습식 은신처가 아니더라도 숨을 수 있는 건식 은신처 하나 준비해놨고요. 그리고 이런 그냥 보기 심심하니까 데코 이렇게 해주시면 초간단 레게를 키우실 수 있는 사육 환경이 완성이 됩니다. 오늘 분양받은 레게를 이렇게 세팅한 집에 넣어주세요. 이렇게 넣어주시고 먹이를 처음 먹을 때 제일 걱정되는 게 뭔가요? 얼만큼 줘야 되지? 어떻게 줘야 되지? 항상 궁금해 하시거든요. 먹이 주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직접 핀셋으로 먹여주거나 아니면 아까 준비한 요 먹이 그릇에 놔두시면 알아서 먹는데요. 지금은 일단 제가 먹여주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직접 먹이실 때는 칼슘통에 콕 묻혀서 이렇게 더스팅한 다음에 주시면 되고요. 여기 공룡알 속으로 숨었어요, 지금. 나와봐, 밥 줄게. 지금 꿀떡꿀떡꿀떡 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잘 받아 먹습니다. 맞다. 먹이 처음에 구매하실 때 베이비 사이즈를 데려가시면은 귀뚜라미는 소 사이즈, 미럼도 소 사이즈를 구매해서 먹이시면 돼요. 사이즈는 1cm이거나 1cm 미만 되는 정도의 사이즈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무리 없이 이렇게 잘 먹습니다. 더 줘볼게요. 나강. 자, 잘 먹죠? 그리고 먹이를 얼만큼씩 줘야 되나요? 사람도 그렇듯이 얘네도 먹성이 다 달라요. 그래서 입이 조금 짧은 애가 있고 되게 좀 잘 먹는 편인 애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몇 번 주시다 보면 얘가 얼만큼 먹는구나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가 먹기 싫으면 이렇게 고개를 샥샥 돌리거나 눈을 감아버리거든요. 핀셋으로 두세 마리 이렇게 피딩 해보시면서 양 조절해주시면 되고요. 미럼을 주실 때에는 미럼도 마찬가지로 핀셋으로 직접 주셔도 되거든요. 아니면 이렇게 미럼 그릇에 담아두시면 와서 잘 먹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주실 때 아까 귀뚜라미를 콕 칼슘제 묻혀서 준 것처럼 여기다가 칼슘제를 이렇게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제가 잘 보이게 하려고 미럼을 너무 많이 넣었더니 이런 식으로 칼슘도 같이 먹을 수 있도록 잘 더스팅을 해서 주셔야 합니다. 미럼도 잘 먹죠.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이 이렇게 주시면 돼요. 아까
아까 사용용품에 핀셋 하나를 빼먹었네요. 먹이용 핀셋도 하나 준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제일 많이 문의 주신 사항이 또 뭐냐면 데려갔는데 먹이를 안 먹어요. 왜 그런 걸까요? 먹이를 하나도 안 먹었어요. 아니면 하나만 먹었어요. 라고 하시는데 얘네도 일단 환경이 바뀌면 무서워요. 갑자기 살던 집에서 생판 모르는 집에 오게 됐고 막 사람 손이 막 자꾸 막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데 무섭지 않겠어요? 그래서 얘네 입장에서도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핸들링을 자제해 주시는 게 좋고요. 먹이 같은 경우는 핀셋으로 자연스럽게 스트레스 받지 않게만 주시면 이렇게 잘 먹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데려가자마자 아니면 탈피 중인 애를 입양하실 경우에는 더 예민하고 밥을 잘 안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파충류는 죽기 전까지 계속 탈피를 하거든요. 전체적으로 할 수도 있고 부분적으로 탈피를 진행할 수도 있는데 밥을 잘 먹는 개체도 있지만 대부분의 파충류들이 탈피 때에는 밥을 잘 안 먹으려고 해요. 그래서 그때에는 먹이를 잘 안 먹는다고 걱정하지 마시고요. 온도, 습도 잘 맞춰서 유지해 주시면 알아서 탈피도 잘 하고 먹이를 다시 먹고 활발해지게 되거든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일단은 처음에는 궁금하거나 왜 그러지? 물어보고 싶은 거는 바로 입양하신 샵이나 뭐 입양하신 곳에 전화하셔가지고 바로바로 물어보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처음 키울 때는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꼭 궁금하신 건 바로바로 해결하셔야지 개체한테도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저희 매장에 탈피를 아이가 스스로 못해가지고 밥을 계속 못 먹고 있는 아이를 데려오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탈피 껍질을 벗겨주는 장면인데 매번 이렇게 탈피할 때마다 벗겨줘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간혹 이제 건강 상태가 양호하지 않거나 스스로 탈피를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근데 그럴 때에는 벗겨주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도 이제 각질 억지로 벗겨내면 아프듯이 충분히 불려주시고 나서 벗겨주셔야 되고요. 사용하실 때에는 콱 잡으면 당연히 무섭겠죠. 제 손보다 얼마나 작아요, 그쵸? 조심스럽게 이렇게 밑에서 감싸듯이 잡아주세요. 놀라지 않도록 감싸듯이 잡아주시고 절대 높은 데서 확 떨어지지 않게 조심하셔야 돼요. 처음 만지실 때에는 이 사육장 내에서 무리 없이 만지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부분 아이들이 키울 때에는 꼬리 부절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왜 그러냐면요. 얘네가 이제 빠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꼬리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얘네는 꼬리를 잘라버리거든요. 재생이 되는 종이긴 하지만 원래 꼬리처럼 예쁘게 자라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만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를 아까 그냥 심심하다고 했긴 했지만 요런 여기 보면 이 돌 부분처럼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여기가 좀 거칠거칠하거든요. 이제 스스로 몸을 비벼가지고 탈피 껍질을 벗을 수 있도록 그런 게 하나쯤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장식을 추가적으로 넣어주거나 아니면 이제 은신처들 보면 이건 되게 미끌미끌한 재질이거든요. 플라스틱으로 된 거라서 은신처가 정말 돌처럼 되어 있는 돌재질처럼 꺼끌꺼끌하게 되어 있는 은신처가 아주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가성비 좋은 걸로만 이제 골랐지만 그런 걸로 해주시면 탈피 때도 도움이 돼서 좋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처음 샵에 방문해서 레오파드 게코를 고르는 법, 그리고 집에 데려와서는 어떻게 얘를 세팅해주고 먹이를 줘야 관리를 해줘야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드렸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